네, 한밤의 망치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기사 보겠습니다. 작전명 한밤의 망치. 이란 잠든 일요일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폭격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이란 본토를 46년 만에 타격을 했는데 이란이 모두 잠들어 있을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한밤의 망치. 우리말로 하면 한밤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좀 되는 거겠죠. 어떤 망치를 그럼 써서 기습 공격을 했느냐. 저희 그래픽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여기 지금 크게 보이시나요? B2 폭격기입니다. 이 폭격기가 있어야 이른바 벙커버스터를 날라서 투하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B2 폭격기를 띄웠다라는 거죠. 무려 10,000km 상공을 18시간을 공중구비를 하면서 날아가서 14발의 벙커버스터를 투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4발 중에 가장 많은 12발을 어디에 투하를 했느냐? 여기 볼까요? 12발 투하한 곳 바로 포르도,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곳 포르도에 14발 중에 12발을 투하했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 지하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건데 그럼 나머지 2발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네, 나탄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라늄 농축 시설인데 지상 및 지하, 그러니까 포르도보다는 약간 위쪽에 지상에 좀 더 가깝게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벙커버스터 14발이 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다라는 거죠. 요 밑에도 좀 타격을 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벙커버스터가 아니라 요 밑에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30여 발 정도 쫙 쏘아 올려서 그렇게 이 투하를 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 세 군데를 이 이란의 핵 시설의 이 핵심이라고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게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포르도는 이란 핵 시설의 심장이다. 나탄즈는 척수다. 이스파한은 여기는 머리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던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벙커버스터 이거 쏴도 지하 60m까지밖에 안 들어간다며. 근데 이란은 100m 지하에 했는데 벙커버스터 쏘아봤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쏘아댔던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벙커버스터. 그런데 첫 번째, B2로 운반해서 이 스텔스 폭격기 B2로 운반을 해서 목표물을 향해 쏩니다. 그럼 60m 아래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끝나면 지하 100m에 있다는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 더 쏴서 파괴된 구역에 한 번 재차 더 투하해서 더 깊은 지점까지 타격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12발 쏘고요. 2발 쏘고 그러면서 깊게 안에까지 완전히 폭발을 시킨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쏘고 또 쏴서 그럼 파괴가 됐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로시 이 IAEA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나도 몰라요. 일단 외부 방사능 누출은 없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체 이게 미국이 최초에 생각했던 그 목적을 이걸 달성을 한 것이냐 여부가 궁금해지는데 성 교수님. 네, 지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지금 보면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해서 공격을 한 건 우라늄 핵시설 요거 확실하게 없애겠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는 포르도 지하 상황 모른다. 우라늄 유출은 없는데 그럼 이거 타격이 안 된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타격이 되긴 했죠. 네. 안 될 수는 없고요. 네. 문제는 이제 지금 12발을 지금 포르도에만 쏟아 부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아시다시피 벙커버스터가 하나에 거의 14톤이에요. 네. 자, 어마어마한 폭탄을 쏟아 부었는데 아직 명확한 피해 사항이 알려지지 않고 있고 네. 저도 모릅니다. 네. 그로스의 아저씨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문제는 지금 다양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쪽, 이스라엘 쪽은 뭐 완전히 제거가 됐다. 네. 근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어느 정도 파괴가 됐다는 사람이 있냐면 아니다. 좀 한 번 더 해야 된다 가서 부족하다. 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정확한 피해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좀 분분하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일단 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에 연기가 좀 가라앉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이 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피해 상황이 어떤지 추가적으로 좀 자세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교수님 사실 이번 공격이 기습도 기습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2주 시간 줄게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만에 이 폭격이 이루어진 건데 날아간 시간이 18시간이면 2주 시간 줄게라고 말하고 뭐 바로 공격 시작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해보셨습니다. 네. 트럼프의 트릭이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게 13일이에요. 근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15일 이틀 후에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6차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그렇게 이란을 속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이번도 똑같습니다.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마음은 먹었어요. 마음 결정은 다 했어요 이미. 네. 이미 때릴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란을 연막 작전을 쓰기 위해서 조금만 시간 줄게 생각 좀 해봐 이러고 네. 바로 기습적으로 때린 거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다. 항상 이렇게 시간 이만큼 줄게 얘기하고 그 전에 기습적으로 때린 게 이스라엘도 그랬었고 이번에 미국도 그랬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공격을 할 걸 마음으로 먹었다고 한다면 교수님 사실 이게 레짐 체인지가 정권 교체를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네, 다들 의심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공격 이후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이란 레짐 체인지 원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원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전쟁 계속 하고 싶지 않다. 일단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새로운 보도가 났어요. 정권 교체도 생각을 좀 해볼까라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보인다는 그런 새로운 보도가 났습니다. 지금 말씀은 분명히 정권 교체 생각 없어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해놨었지만 오늘 새벽에 살짝 뉘앙스가 좀 다른 얘기를 또 내놨다.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도 좀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사실 요 앞서서 교수님 분명히 정권 교체 생각 안 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되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이란 입장에서는 2주 준다고 하고서는 이틀 만에 공격을 했는데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돼라고 말한 그 협상 테이블은 내가 뭘 믿고 나가라고 생각을 할 법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한밤중에 네. 해머로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란은 네. 갑자기. 네. 자, 그래서 이란은 지금 상당히 격양돼 있죠. 2주간의 시간을 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협상 테이블로 가려고 본인도 노력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모든 것을 거절하고 어찌 보면 기습적으로 지금 이란을 때렸기 때문에 네.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여기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보복을 할지 계속 좀 고심 중에 있어요. 근데 저는 보복을 안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이 될지는 알 수 없고요. 그 시간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란이 보복을 안 하진 않을 거다. 다만 어떤 방식인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희 일면석에서 살짝 얘기가 나온 게 호르무즈 봉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바로 이거였었죠. 미 한밤에 해머로 때리니까 이란 호르무즈 봉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호르무즈 해협. 여기 페르시아만 쪽에 여기 살짝 들어가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인데 여기를 봉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이제 국가안보위에서 최종 결정이 될 사안이긴 한데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봉쇄하면 뭔 일이 있어? 생각할 수 있죠. 다음 기사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이유. 한국에 오는 우리나라에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오는데 여기를 봉쇄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130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야. 뭐 일각에서 150달러를 예상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지금 기름값이 치솟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또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못할 걸, 그렇게 하면 니네 경제적 자살행위거든, 니네는 어떻게 살 거니? 라고도 얘기를 해요. 교수님 보시기엔 아직 국가안보위 결정이 남아있는데 네. 이란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네요. 네. 저는 이란에 한 3가지 선택안이 있잖아요.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걸프 지역에 있는 정유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네. 이 3가지 보복안 중에서 그나마 이란이 좀 덜 부담스러운 게 호르무즈 해협이 아닐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 조만간에 이런 시간 내에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1번이 호르무즈 해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말씀은 이란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 그 미군 기지를 직접적으로 아니면 정유 시설을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세 가지에 대안이 있는 세 가지 중에 가장 그래도 좀 쉽게 택할 수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건 이 가능성이 가장 좀 높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름값 이제 계속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히 기름값만의 문제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김정은도 봤을 이란 핵시설 폭격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대북 압박 카드를 쓸 수도 있다. 지금 이란을 보면서 남일 같지 않은데 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이 이란을 치는 건 핵 때문인 건데 북한도 핵을 갖고 있고 심지어 이란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교수님 약간 좀 과격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이 북한도 이란처럼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이란은 핵탄두가 없어요. 네. 핵탄두가 없는 상황이고요. 북한은 이미 핵탄두가 뭐 40에서 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란처럼 막 이렇게 군사적 압박을 해서 막 밀어붙이는 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핵탄두를 이용해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한반도가 우리와 너무 가까워요. 서울에서 저쪽까지 한 270km밖에 안 됩니다. 영변 이런 시설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란하고는 북한은 완전히 좀 비교하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게 했던 이런 방식을 북한에 바로 똑같이 한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은 조금 다른 방식, 북한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요? 이렇게 군사적 압박을 하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더 외교력을 더 발휘해서 협상 쪽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네. 협상을 가려면 또 군사적 압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군사적 압박을 할 테지만 이렇게 이란처럼 군사적 압박을 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는 그렇게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협상이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뭐 북한과 이란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을 보면서 이 정도의 공포심을 좀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북한과 이란은 좀 다르다. 요건 요 다음 기사로 살짝 좀 볼까요? 네. 요게 요런 부분이 나와 있죠. 바로 요겁니다. 북한이랑 이란은 요 부분이 다르다라고 좀 교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보면 이란부터 볼까요? 이란은 핵탄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핵실험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50기 정도 보유를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 데다가 6번의 핵폭발 실험을 했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전력차가 너무 크다. 사실 이란처럼 대응을 하기에 북한은 너무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상황이다. 그리고 붙어있는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동맹국들, 이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든 의문이 교수님,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판벌린 전쟁이 3개가 되는 거거든요. 가자 있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란 문제까지 3개의 전쟁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미국 상황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쉽지 않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부터 네. 백악관 입성 이후부터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얼마나 끝내고 싶어 했지만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총리가 또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네. 본인의 또 정치적 생존이 있기 때문에 가자 지구 전쟁을 계속 끌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게 내가 푸틴하고 친하다, 내가 들어가면 바로 전쟁을 끝내겠다 그렇게 엄청나게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푸틴도 만만치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네, 젤렌스키는 그러면 또 말을 잘 듣나요? 아하. 다 자기 나라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지금 이란과의 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은 상당히 지금 세계 전쟁을 지금 본인이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빨리 좀 끝내야 되는 급한 불은 빨리 꺼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느 누구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호락호락했으면 정상 자리에 오르지도 않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지금 판벌린 전쟁이 지금 3개나 되는 거죠. 뭐 하나라도 좀 빨리 조기 수습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이 중동 상황 때문에 다음 기사 볼까요? 이거죠. 중동 확전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동의 판세 지금 뭐 지구촌이라는 말은 좀 식상할 만큼 이제는 정말 모두가 다 연동이 돼 있죠. 먼 나라니까 저기서 전쟁하는 거랑 상관없겠지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좀 심각할 수 있는 중동 상황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참석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다각도로 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